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막상 하시다 보면 이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장비의 어떤 규모만 맞으면 되지 태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두산 인프라 코어 장비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왕이면 한국에서 우리 건설사에서 많은 쓰는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장비적인 면에서는 아직 약간 어떤 미흡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필요하면 나중에 다 이렇게 우리 상황과정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항올 방지망이나 저기 여의도 파크원에서 파크원 복공판 해가지고 크레인이 아니라 레비콘 되고 회차 반경이 나오는지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복공판을 더 넓혔는데, 그리고 설치 타설 정리레이션, 양중, 곤돌라 간섭, 토공 계획 같은 거, 그리고 안전 건물망, 현장 사무실 배치하는 거, 그리고 차량 이렇게 공사 골조가 되고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사실 어떻게 야적장 있을 때 트럭이나 장비들 돌 때 회차 반경하는 것도 사실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자칫 잘못해서 공사해놨는 거 쳐버리거나 아니 가설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렇게 궤적으로 체크하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기능인데도 필요한 기능들을 저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현대 힐스테이트입니다. 힐스테이트고, 힐스테이트 하면서 여기 일산에 있는 분인데, 이거는 골조 회사하고 현장 소장님이 40대 중반 현장 소장님이 다 전천 다 할 필요 없어. 이건 타설 계획하고, 그리고 골조 회사들도 게이트 위치에 따라서 레비콘 어디로 하고 철거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몇 천만 원까지 나는 거 순식간에 나니까 자기들 같이 해가지고 골조 계획을 저들 직원이 이제 3주 현장에 파견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퀀서별로 다니면서 터파기, 장비 위치 그것들을 계속 해가지고 공사 과정이 그거 전체 프로세스 일주마다 볼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게 현장 소장이 골조 회사들, 야 너들이 돈대 3천만 원대 어차피 나한테 영업하지 말고 어차피 너들도 나중에 영업자료 있을 거니까 3천만 원 너들 투자해서 용역을 줄 테니까 이걸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같이 하죠. 주상복합 60층짜리 3동 올라가고 건생이 보면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까지 골조까지만 해가지고 턱하게 들었고, 게이트는 이거 내 말이 맞잖아, 게이트 저기 내면 안 되잖아 하고 옮기고 막 그럴 때서 3주 정도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어떻게 총 컨트롤 타임을 소장이 하니까 움직이고 협력자한테 맡겨놓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다 돈인데 이거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점이고, 요거는 우리 이상한 과장님하고 같이 했는 프로젝트인데 분당에 가스공사 공간이 있어. 8층짜리 지하 2층. 여기 이제 포스코가 주상복구 60층짜리 3동을 짓는데 철거를 폭파하면서 하는 이제 가설 계획을 세워서 지금 보시면 이거를 할 때 처음에 할 때 비계 위치,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폭파해가지고 철거를 하는 겁니다. 폭탄 설치 위치, 슬라브 커팅해서 동시에 8층 구조물을 했을 때 2층까지 쭉 내려가게 커팅 위치를 어디로 해야 되는가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포스코의 현장 소장님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 때문에 철거하고 CRP 동시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CRP하고 동시에 들어오고, 지금 요거는 보면 이제 폭탄 설치 위치, 슬라브 커팅을 여기서 잘라야지 폭파물이 한꺼번에 다 밑으로 지하로 내려간다. 아니면 지상으로 퍼져가지고 나중에 폐기물 철거가 애매하다 하고 폐기물 동선하고 잡고, 그리고 장비. 지금 보시면 철거 회사는 원화수라는 철거업체인데 자기들 포프레인 T10 6대 하고, 근데 토목은 CRP는 또 자기들 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근데 철거한다고 땅을 긁어내면 CRP에서 이 지지할 수 있는 흙까지 다 긁어내버리게 되니까 이걸 잘 체크를 해보니까 CRP 스톱해라. 그때 지금 땅 다 긁어낸다 박으면 소용없다. 그러니까 공사가 철거하고 통복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처음에 2D상에 계획했던 것들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들어갔던 장비가 나올 길도 없고, 오븐은 계속 CRP를 받고 있고, 그런데 여기 만약에 여기 다 긁어내버리면 CRP가 이 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홀딩 시켜놓고 장비 체크하고 그 와중에 컨테이너 박스도 계속 옮기고, 그리고 나중에 고품판 설치하는 까지 시뮬레이션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려고 그러면 현장 소장님하고
토목 부장, 철거 업체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안 하려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 바빠서 소장님 보면 어디 딴 데 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아무리 우리 협력사가 모델링을 잘하고 현장 소장이 강력하게 지시를 하더라도 실제로 공사하는 사람이 이게 나한테 필요하다는 생각이 없으면 이런 어떤 비밀한 게 스며들기가 쉽지 않은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좋은 거 알지만은 공부 잘하면 좋은 거 알지만 우리 딸이 방탄만 쫓아가듯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나머지 포스코 여기도 팝콘입니다. 리테일존에서 거기 이제 현대백화점 리테일 12층 높이가 이제 들어오니까 비계를 설치하는 작업 공간이 이제 나머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비계 설치해서 나머지 작업은 어떻게 할 건지, 온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호이스트 어디로 뚫고 가지고 어떻게 제공할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플래너 플러스 나머지 영상 작업 같이 하는 마포 제고 지금 흙막이 하나 막상 땅 파오르니까 저기 그 솔로리 월 자체가 크기가 더 두꺼워져 가지고 밑에 지하 있어가지고 공법을 어떻게 달리할 것인지 뭐 그런 것 아까운 관계만 설명할 건지 요거는 이제 일본 아까 오시마상이 있는 아지마 건설에서 만드는 영상인데 얘들이 애플을 세웁니다. 2015년도에 저들한테 골조만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명기는 안 하는데 글로벌 이제 도쿄서버 와서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장비 매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국 내 모델로는 최소화하고 베트남인들 아웃소싱으로 인터넷에 연결해서 보안해서 주고 자기들은 이런 대치를 하려고 모델링을 활용해서 애플 공장을 8개월에 공기를 맞추려고 저걸 다 시퀀서 찍어가지고 다 체킹을 하고 스냅샷 찍어서 인부들한테 다 나눠줘서 공기를 다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 때 이렇게 작업해야 되는 건 나름대로 매뉴얼식에 만들었습니다. 안전공단에 가니까 안전공단도 이현석 과장님이 이런 거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또 작업 수칙 같은 거 저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시겠지만 현장 가보면 한국말 통하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한글 도면, 2D 도면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이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3D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밀 효용성이나 ROI를 따지기보다는 시대 자체가 옛날보다 공사하기가 더 어렵고 주 50원, 52시간 때문에 물리적 시간 확보도 어렵고 옛날만큼 막 열심히 해야지라는 문화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 3D로 해서 배치를 하고 제네코닉 컨트롤 하는 것들도 이제 갔죠. 그래서 요거 그리고 이제 안전 분야는 안전 분야의 리드가 지금 보면 기존에 우리 3D기반 안전계획서를 어느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협착 감전이나 낙사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도면을 볼 줄 아는 안전관리공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기는 과차장은 열심히 공부해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신입은 봐도 뭔지 모르는 신입이 있기 때문에 2D만 가지고는 더 이상 그네들이 위험방지 계획서 봤을 때 체크해낼 수 있는 실력 자체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빨리 3D로 해서 컨텐츠로 해서 그런 기술적인 어떤 떨어짐을 방지하지 않으면 계획서 자체를 체킹해낼 수 있는 수준들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2D에서 3D로 가는 것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들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스마트폰 플래너하고 할 때 일단 본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GS 건설 같은 하나 건물 빌딩 할 때는 레비스로 작업했는 거를 일단 빨리 어떻게 보면 IFC 해가지고 3D로 하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골조 모델링을 계략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뭐 멕시코든 한국이든 골조만 빨리 저가로 시킵니다. 그래서 빨리 갖고 와서 가설 예돈을 맞춰준 식으로 그걸 자국 내 제네콘에 가지마 건설에 정직원이 하면 비용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빈클라우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빈 모델은 영속적이다 그러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가지마 가서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설용 급하게 싸게 만들어서 빨리 쓰고 버리고, 그리고 물량은 물량 베이스로 슬라브 한 판이 아니면 시퀀스대로 종별로 나눠서 물량 모델해서 빨리 버리고, 그리고 디테일 모델링 대로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링을 만들어 가지고 축자 사자 건축 마감까지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를 저비용으로 속도 빠르게 모델링해서 쓰고 버린다는 개념으로 가지마 건설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이런 이슈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처럼 물리적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외부로 자기가 이슈가 있으면 체킹해서 그걸 담당자가 반드시 체킹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피드백 되게끔. 그래야지 나중에 아래 직원만 사실 보고 했는데 위에 사람이 체크 안 해줘가지고 일을 어떻게 보면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이제 시스템 쪽으로 막고자 했는 것들이 이제 빔스라고 해서 웹이든 모바일이든 다 체킹이 돼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체크했고 협력업 규정에 설비가 체크를 안 해줬다는 거지 바로 스크럼 되고 나와서 경기도 신청사에도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상은 설명하겠지만 그거를 모바일 스스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과정을 좀 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요거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오늘 교육 받게 되는 거는 뭐 프레임, 그리고 울타리, 그리고 스트럭 뭐 이런 것들 쭉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제 걱정이 우리 저 팀포커스 분들 빼고는 손이 어떻게 보면 제가 느리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팀포커스 속도에 맞추면 안 될 것 같고, 팀장님 너무 느리게 한다고 또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사한 밈도 있지만 요거 해가지고 돌려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결국은 모델링을 저들도 몇 억 주고 하면 뭐합니까? 그 모델링이 쓰지를 못하면 그 빔은 효과가 없는 거든요. 박스 하나 놔놓고 장비 안 쳐놓고 중국 사람한테 너 요거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빔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틀간 배우실 거니까 우리 이상화 과장님 모실 때 박수 받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지만 안 해주세요. 이사 과장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분 모시고 오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계셨다가 하실까 바로 할까요?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마음대로 하세요.